안녕하세요. 애국점사 공PD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카메라를 밖에서부터 켜봤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숨긴 채 선생님 법당에 들어가 진짜 점사를 보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단순 인터뷰 촬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좀 자연스럽게 사주 하나를 드리고 어디까지 맞추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광주의 백궁당 선생님입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사주만 드리고 어떤 점사가 나오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촬영 전에 잠깐만 얘기할 게 있어서. 네. 오늘 우선 촬영 주제는 좀 무속적으로 제가 오늘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무속적으로. 근데 유튜브 촬영을 좀 오랜만에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쁠 겸 제가 촬영 전에 좀 제가 궁금한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분 혹시 한번 신점으로 봐주실 수 있나요? 아, 점을 먼저 보고 가자고요? 네네. 네, 이따 풀 겸 이따가. 입 안 풀어도 되는. 아, 진짜요? 아, 네. 네. 누구 저기 보실 분 있나요? 그냥 생년월일만으로도 봐주실 수 있어요? 영 띄워서? 네네. 아, 진짜요? 네. 그럼 이분이 남자고요. 네네. 꾀돌이네요? 꾀돌이? 네. 아, 진짜요? 되게 이게 다재다능한 면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틀보다 항상 다른 생각?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어떠지 요즘 시대에 맞는 인재라고 보면 되고요. 네네. 사주가 되게 크네요. 아, 크다. 네. 유명세도 가지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 중심이 생기면 절대 굽히지 않아요. 아, 어느 정도 고집도 있는 사람이. 무력으로든 아, 주변과 어우러지게 간다라고 겉은 보이나 네. 실제적으로 봐서는 자기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만 아군으로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쳐내버리는. 아, 부드러워 보이나 네. 부드럽지 않아요. 자기가 만약 계획한 게 있어. 네. 계획한 게 있는데 이 대주님 같은 경우는 계획한 거를 방해해. 그럼 어떠한 경우 술수를 써서도 네. 그 부분을 해결해서 꼭 자기가 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 아, 그러니까 겉은 부드럽고 굉장히 친화적으로 보여.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네. 겉모습만 그럴 뿐이지 속은 굉장히 늑대? 늑대? 아, 그럼 약 같다? 네.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이런 분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괜찮은가요? 일을 해도 이런 분이랑은? 어떻게 보면 정도대로만 간다라고 볼 수 없고요. 네. 불법적인 것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것 같으나 안 정직하다. 아, 그러니까 고지식한 면도 있으나 네. 이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만이 좀 민주주의적인 요즘 시대의 네. 사람이라면 이분은 좀 독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화술법이나 말하는 걸로 언변술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뇌도 되게 뛰어난데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걸맞는 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은 갖고 있는데 네. 약간 자기와 의견이 달리한 사람들은 그냥 빠르게 정리정돈. 아, 자기만의 왕국을 좀 만드는 사람? 남자분이라 그러셨죠? 네, 맞아요. 가정에서도 네. 이 사람은 다정다감한 63년 전 다정다감한 남편이기는 해도 나하고 의견이 좀 대립되는 가족하고는 네.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다른 주변에 네. 형제든 어떤 이런 분에는 차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 겉모습으로 봐서는 부드럽게 보이나 네. 자기에게 이익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물밑 작업을 한다고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정치인인가요? 사업가인가요? 아. 사업가의 기질도 갖고 있고 정치인의 기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정치인의 기질로 간다면 좌파 우파를 완전 나눠버리고 아. 자기하고 적대시되는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게 보다는 자기 독단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은 융합되는 것 같이 보이나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주도 면밀하게 자기 이익되어져 있는 걸 물밑 작업을 하죠. 대의를 위해, 국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힘을 쓰는 것 같으나 네. 사실은 그 속에서 버려지는 패들도 굉장히 많죠. 그거는 감추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 그런. 그게 많죠. 아. 그래서 처음에는 네. 온화한 토끼로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온화한 토끼가 아니고 약은 토끼라. 아. 약았다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네. 장꾀를 잘 부리니까 아. 이꾀 저꾀 이렇게를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꾀를 부리는 거기 때문에 아. 주변과 타협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이 정치인이다. 그러면 독재자. 독재자.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가다. 그러면은 오히려 사업가인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아. 사업가는 면밀하게 내중심적으로 내 사업체니까 내가 그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머리가 좋으니까 장기가 좋으니까 네. 해서 가면 되지만 아. 만약에 이분이 정치인이다. 그러면 내 당,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네. 그거에 대해서 사회든 국민이든 네. 어떤 내 당과의 다른 타당에 대해서 아예 없애버리죠.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 당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정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 네. 그러면 1, 2예요. 야당, 여당밖에 없어요. 나머지 당은 없어요. 보통은 만약에 정치를 한다. 내가 그러면은 여러 당들이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의견을 내면서 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랬어요? 독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아. 모르지만 이 뒷모습은 결국은 내 거, 내 당, 내 집에 내 마누라만 좋아하고 가족들은 배제를 한다는 게 뭐냐? 장남이든 뭐든 대장이든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중심이 이 사람의 포커스예요. 아. 내가 계획 세운 거가 결국은 이걸 해내려고 하면 주변이 울든 뭐하든 안 본다고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린다고. 그러니 이 과감함 속엔 네. 이 우두머리든 사업가든 정치인든 이 우두머리 성향을 이 사람한테서 반드시 우두머리는 돼요. 이 사람은. 네네. 근데 우두머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늘 관제소송권이 있었을 거고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람 자체는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해내는 그런 어떤 집요함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요함이 결국은 누군가를 베는 일이고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자기 반대 성향의 사람들을 제거하기가 쉽죠. 아.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가다. 그러면 글로벌하게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만약에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정치 성향으로 가죠. 네네. 밑에 있는 조직원들의 이야기는 크게 반영되지 않죠. 아. 그렇게 되면
야당이면 야당, 이 사람이 야당이면 야당을 받아들이고 여당이면 여당을 받아들일 텐데 이분은 우두머리가 될 사주니까 지금 여당이라면 맞아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나오는 대로 하면 일단 이 사람은 우두머리 사주예요. 우두머리면 네. 이 사람이 정치를 할 경우가 위험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데미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슈화를 시키는 거는 좋은 것만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안 좋은 거는 그냥 세간에 안 좋은 거는 묻어버리고. 면밀하게 자세하게 거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보이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네. 사장이라면 네. 이 직원들은 네. 사장이 저 계획을 세우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않다. 그냥 나 월급만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네. 다른 파의 이 당원들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 국민들은 이 사람의 입금대로를 간다고 보면 이 내가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졌을 때 네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도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재력이 있고 큰 힘이 든 사람끼리 모이고 네. 그냥 나머지는 버려줘요. 아.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돈 되고 내가 힘이 되는 건 이 사람은 뭐든지 해낸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성격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겉모습으로는 토끼, 온화한 토끼, 자상한 토끼이지만 네. 집안을 보면은 아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온화한 토끼고 어우러짐을 하는 토끼면 네. 집안이 어우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걸 사는 게 맞는 사람이라면 독재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 식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 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기만 잘합니다. 그 이후에게는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서 사업가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만약에 정치인이다. 그럼 이분은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큰 것은 키우고 작은 건 없애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나아지는 게 크게 없으면서 뭐가 좋아지는 것처럼 왜 사람들의 어떤 아킬레스를 건들기만 할 뿐이지.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건드려서 마치 해소된 것만 할 뿐이지 결과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자기 성향이 맞다를 교묘하게 술법을 써서 네. 교묘하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키워가서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한 것만 하고 그러니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숨 죽여주고 미쳐날 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가 이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지금 병원연에서는 네. 사업적인 면이든 정치적인 면이든 6월을 양력 6월을 지나고 나면 네. 7월부터 아우성들을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환란 속에 바람들이 불 겁니다. 왜? 진짜요? 지금은 이제 정치 쪽은 재워놓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업체하고 기관하고 연계돼서 일시적으로 올리는 거고. 이 정도면 제가 점삽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고 가지고 왜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두머리 지금 나도 실려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짧게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무튼 흥분하세요. 진짜요? 이게 이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자꾸 나가는구나. 방향이 뭐냐? 힘없는 사람들이 위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목을 조여오는 형국이니까 그렇구나.
양날의 검을 잘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만 보고 쓴다 보니 네.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중에 네네. 그러기 위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의 그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자기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정치인으로서는 네. 굉장히 추진력은 있으나 네. 독재자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싫어할 것이고 사업가라면 이 사람은 어떤 직원들의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추앙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분의 밑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진짜 점사비를 내야 될 만큼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누군지는 알려주세요. 누군지는 네, 그냥 뭐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거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목도 풀리셨겠다 하셨으니까 촬영 세팅만 하고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한번 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은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사주만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정확하게 맞추셔서 놀랐습니다. 이런 방식의 촬영은 저도 처음이라 좀 걱정이 많았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네요. 오히려 중간부터는 촬영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이제 병오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한 인물의 신년 운세를 여쭤볼까 하는데요. 가장 선생님 채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도 많았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아휴, 저랑 떼어내야 뗄 수가 없는 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냥 올해 병오년 신년 운세나 운기, 기운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사주 없이 그냥 선생님께 신점을 한번 의뢰를 드려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을 봤을 때 느껴지시는 기운, 그냥 나오시는 대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오년에 들어서서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의 기운이 세지게 되면은 내가 급하게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타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불이 세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는 이 병오년의 기운이 숨겨졌던 게 드러나고 평가가 왜 대중들의 평가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지와 반대가 점점 뚜렷해지실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쌓아온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통령 되신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 안 됐는데 그 동안에 해오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했던 게 확실히 결과가 표면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민생지원금이잖아요. 그게 민생지원금이 사실은 목표가 시장 활성화였잖아요. 근데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계획들, 그 해놓은 것들이 다시 이 병오년에는 모든 게 다 평가가 나올 거고요. 그래가지고 명예와 논란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좋으면 엄청나게 좋을 것이고 안 좋으면 엄청나게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해예요. 네, 극과 극인 해예요. 뭐 아니면 도인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치, 권력 이쪽으로 조금 보자라고 하면은 상반기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정월에서 음력 6월이에요. 상반기 쪽으로 보면은요, 기존에 이슈됐던 게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보면은 이제 와이프분 되시는 분, 영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옛날에 이렇게 조금 가정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들도 재점화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 이슈가 재점화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법, 제도, 아니면은 뭔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요. 이건 다시 잡아야 되고, 저건 뭐 해야 되고, 요건 뭐 해야 되고, 사람들이 입방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입방아로 계속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고 그리고 이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공격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말이 이분이 원래 세잖아요. 말이 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팍팍 내지르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르는 거 그리고 자기가 불리하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공격과 방어 태세가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만 이분을 지지하는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압박이 강해질수록 내부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국회라는 게 이제 대통령님의 직속 저거잖아요. 그게 이분한테는 어떻게 내부 내부 단속이란 말이에요. 요 내부 단속, 국회를 단속을 해야지만 이분이 그래도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나마 가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 쪽으로도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흐름이 한번 뒤바뀌어요. 한번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집어지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이분이 상반기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 그래서 이분이 상반기 때 조금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왕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면 왕이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왕이 됐다고 기세등등하게 어깨 피고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수그리고, 왜 변을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래요. 그것처럼 머리를 좀 숙이시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처럼 그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뭐 국민들 생각하네 뭐 하네 이런 핑계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나의 지지층이 더 많아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이 위기 돌파형 이미지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을 거야. 맨 처음부터. 이분이 뱀 같다고. 뱀 같다고. 눈이 뱀 같은 게 아니라 이분이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또 피하네. 저 사람 어떻게든 또 돌파했네. 저 사람 또 위기 잘 피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요런 위기 돌파형 이미지가 팍 박혀버리면 내가 그나마 있었던 지지층, 내가 꾸며놨던 그 지지층들도 꾸며놓을 수는 있어요. 내가 지지율을 꾸밀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주변의 세력을 조금은 이렇게 재편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재편할 가능성도 좀 커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불리해지니까 또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명예가 조금 떨어지는 격이니까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제발. 물론 정치가 그렇다라고 하지만서도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명예도 뭐 지지층한테 명예도 높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현재 같은 경우는 논란도 많아요. 논란도 많은데 병오년에 들어서서는요, 명예를 지키느냐 논란이 더 커지느냐예요. 이 논란이 더 커지게 되면은 관제수도 걸리겠죠. 관제도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잘 풀리면은 결단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꼬이면은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독선적이라고, 독단적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 사람이라면 또 뭘 하겠네.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이 말의 기운이 세단 말이에요. 어쨌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언 한마디가 남들한테는 말 한마디가 요만큼의 저거라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증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알려줄 때는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무조건 이 사람 불리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대통령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요새 많아요. 근데 병오년은 특히나 더 많으실 거예요. 내 화를 내가 주체를 못하는 게 많으시다고요. 그러다가 팍
딱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독이 돼요. 그러니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정을 많이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 국회회의 이런 것도 하실 때도 좀 감정 잘 다스리고 생각을 좀 정리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올해는 충돌수가 좀 세요. 그래서 기존 권력층에서 그 왜 기존에 있는 뭐 민주당 네네네. 아니면은 저거 국민의힘 네. 막 이렇게 있고 뭐 다른 당도 있고 자유당도 있고 뭐 몽당 네네. 많잖아요. 그런 당들과 좀 대치를 많이 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내부 갈등이 저희 국민들은 솔직히 그 회의에 잠깐 이렇게 TV에 보여주는 거 말고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알 정도로 이렇게 좀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리고 가까운 내가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좀 변화가 생겨요. 변수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변수라서 내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 관리 간속 잘 안 하시면은 조금 힘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참모라 그러나요? 내 측근을? 네네네. 이런 사람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다른 구설이 안 돌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방아가 안 올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자금. 어쨌든 대통령님도 나라 돈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경제를. 네. 이제 자금 쪽으로 조금 보자라고 하면은요. 자금이나 조직 쪽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조직은 조금 커져요. 근데 이게 조직이 커지면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져요. 몰라요. 이 대통령님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뭐 행정부가 있고 뭐가 있는데, 행정부랑 기존에 있는 이런 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또 개설하려는 게 있나 봐. 뭘 만들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개설을 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면은 이 행정부에서 하던 일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더 넣으시려는 게 있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또 많이 나간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전에 흐른다라는 소리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질타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응원도 받을 것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간 스트레스로 인한 체력 소모도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에 인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커지고 국민들이 좀 힘들어진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진다라고 해요. 말로는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지만은요, 결국 그대로 받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그거 생각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신점도 신점이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리는 거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지층이 조금 결속력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후원도 들어오는 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뭔가 하나를 해내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불의 기운이 세다 보니까요, 이분이 불의 기운이 센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도 있다 보니 좀 내가 잠잘 시간을 잠도 안 자고 좀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과로, 혈압 이런 쪽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간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정치도 잘 하신다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자라고 하면은요, 병원에는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한테는 절대적으로 조용한 해가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해가 아니고요. 변화 변동수 많고요. 시끌시끌한 해이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해서 하더라도 판이 엄청나게 커지는 해예요. 그리고 지지와 반대가 동시에 극대화되는 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추진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위기를 이용해서 체급을 키우느냐 아니면 이 위기로 인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지느냐거든요. 그러니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통제력, 자제력, 절제력 너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좀 급한 성격이기도 해요. 자기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왔다라고 하지만 좀 급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병원연 운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지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작년까지는 너무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분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큰 기회 아니면은 큰 재난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또 뭐 중반기나 하반기에 또 이런 사건이 또 생기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점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